연애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연애론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의 연애에 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성을 사귀는 행위를 연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애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를 왜 하는 거냐면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알려고 해요. 왜 알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누굴까? 내가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남자면, 내가 남자하고 노는 건 잘해요. 제가 남자니까. 근데 뭘 못하냐면은, 여자하고 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면, 여자들하고 노는 건 알아요. 어떻게 놀지. 근데 남자하고 노는 법을 아십니까? 모른다니까. 왜 모르게 해요? 왜 남자인 나는 남자하고 잘 노는데, 왜 여자하고는 잘 못 놀까요? 그리고, 여자인 나는 여자들하고는 잘 놀겠는데, 왜 남자들하고 잘 못 놀까요? 그래서 연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놀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같이 놀아야 됩니다. 사람이 친근해지는 거의 핵심은 노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못 노냐? 안 놀아봐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안 놀아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놀아봤을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것까지는 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같이 뭐 여행을 간다든지, 같이 맛집을 간다든지, 같이 뭘 한다든지, 가족 구성원이 같이 하는 거는 합니다. 근데 뭘 안 하냐면요. 아빠와 딸이 데이트를 안 하고요. 엄마와 딸이 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빠와 딸이 둘이서 놀아본 적이 없죠. 엄마와 딸은 둘이서 놀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들도 둘이서 놀아보질 않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이와 놀아주는 게 아니고요. 여자인 엄마가 남자인 아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인 아들은요, 여자를 몰라요. 초점을 뭘로 가셔야 되냐면요, 아빠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딸을 데리고 딸이 좋아하는 놀이에 어른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좋아하는 놀이에 딸을 데리고 가야 돼요. 엄마가 좋아하는 놀이에 아들을 데려가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연애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자란 여자는요, 엄마가 답니다. 우리가 보고 자란 남자는요, 아빠가 다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래 집단에서는요, 이성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엄마가 함께 하면요, 엄마가 아들로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은 아들에게 엄마의 놀이를 제안하셔야 돼요. 엄마는 이런 거 할 때가 즐겁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아들이 여자인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야구는 안 좋아하는데 아이하고 놀기 위해서 야구를 같이 해주면은요, 그거는 동성으로서 놀아주는 거예요. 엄마는 야구가 재미없는데 아들이 좋아서 같이 놀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에게 맞춰서 노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못하냐면요, 여자는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거울이거든요, 자식한테는. 예. 예, 연애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데이트입니다. 어머니와 데이트고. 그래서 남자 아이여도 엄마하고 데이트와 아빠하고 데이트는 두 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좋아하는 건 이거다라는 거와 엄마가 좋아하는 그거는 엄마다라고 하는 거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무로도라가님 말씀대로. 근데 누나가 맞는 남동생이 여자랑 잘 노는 건 맞는데 여자를 몰라요. 그냥 조금 이해는 하는데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랑 딸이 데이트를 하는 것은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딸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 다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빠는 뭘 해줘야 되냐면 나 아빠는 이거 좋아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데이트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빠 손, 엄마 손 잡고 같이 놀러 가는 것만 생각하지. 엄마와 아들이 둘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둘이 있는 시간도 보육으로서 있는 겁니다. 아이 심심하지 않게 아이랑 놀아주는 입장인 거죠. 그냥 엄마가 카페를 데려가서 둘이 앉아서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야, 엄마는 카페 오는 걸 너무 좋아해. 비 오는 날 카페 와서 빗소리 듣는 게 너무 좋다. 야, 이 비가 내리는 게 엄마는 너무 좋아. 카페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비를 보면은 엄마는 이런 게 좋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이는 나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은 엄마는 여자고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아빠하고 만났을 때는 둘이 이렇게 노는데 엄마하고 만났을 때는 이렇게 노는구나 하는 그 다름을 배운다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뭘 심어줘야 되냐면은 여자인 엄마, 남자인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을 달리 있으면서 가는 겁니다. 아빠는 캠핑을 좋아하고 엄마는 캠핑을 안 좋아한다면 아빠하고 자녀하고 둘이서 캠핑을 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아빠는 캠핑 가서 이렇게 노는구나를 보고 아빠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낚시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연애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 아이들하고의 일단 같이 가족이 놀지도 않지만 놀지도 않지만 놀아도 이렇게 뭉땡그리를 노니까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딸하고 둘이 나가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아빠의 관심사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커피숍에 가더라도 엄마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내 아이의 의견을 얘기해주고 그 역할을 계속 해줘야 이 아이들이 알아요.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다른 인격은 저걸 좋아하는구나를 알아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와 첫 만남에 데이트를 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연애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그 뭐지 연애 픽업 아티스트인지 뭔지 아는 그런 멍청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시면은 이런 연애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연애가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오로지 그거 하기 위한 쾌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났을 때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 몇 가지의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갖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잘해가지고 이 여자를 꼬셨어. 그래서 사귀게 됐네. 그건 진짜 꼬셔서 사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닌 이 여자가 원했던 내가 이렇게 처음에 보여줘가지고 생겼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아니잖아요. 예의상 처음에 만나서 쭉 이렇게 같이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난이도가 높아지냐면은 나는 가상에 나와 싸우게 돼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성과 사귈 때 이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예의가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품격이고 그 다음에 매너거든요. 그 첫 만남의 매너는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인상을 줘야죠. 근데 연애를 해가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면서부터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를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취미를 갖고 있고 좋구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런 게 내가 되게 좋구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런 걸 내가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야 오늘 나랑 같이 자전거 탈래?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나 자전거 잘 못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남자가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그 자전거의 세계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나는 카페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줄 서더라도 맛있는 데 가보는 게 중요한데 남자는 또 그걸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빠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가볼래?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나 줄 서는 거 되게 싫은데 하지만 누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상대방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지루하지만 기다려서 이런 거 먹어봤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거죠. 나 솔직히 그렇게 기다리면서 먹는 거 싫은데 너랑 있으니까 좋아.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내가 이런 여자와 같이 이걸 할 수 있다면 내 시간 이렇게 죽이는 거는 아깝지 않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내해 주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안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노래방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노래방 가서 그 사람이 안 부를지언정 내가 그 사람에게 나 이런 거 좋아해라고 얘기해 주면서 좀 더 좋은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들어봐 나 이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야구장을 갔어요. 그러면은 여자는 야구를 안 좋아해. 근데 남자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뭘 해줘야 되냐면은 혼자서 야구를 즐기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야구 처음이지. 야구는 이렇게 보는 게 재밌고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건 이런 거야를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 안에서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자가 뭘 좋아하니까 여자를 여기 데려가서 이렇게 해. 남자가 뭘 좋아하니까 남자한테 이런 걸 해줘. 이런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애가 아니에요. 그 노나무님 말씀대로 자꾸 길들이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치 애완동물 키우듯이 애완동물은 간식을 주면 이렇게 손을 내민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예요. 그래서 저 인격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너랑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그 사람이 같이 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나는 내 성이 다른 이성과 같이 뭐를 할 때 너무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관계나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무조건 성관계만 한다고 즐겁거나 쾌락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와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저 사람 저거는 조금 크리티컬한 문제다. 이거는 얘기해줘서 고칠 수 있으면 같이 가고 못 고치면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야 된다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게 나에게는 굉장한 에너지인데 저 사람은 저거를 몰라주는 사람이야. 나한테 내가 이걸 A를 하나를 바꿔주면 저 사람은 또 B도 바꾸라고 그러고 C도 바꾸라고 D도 바꾸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에겐 체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계속 길들이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A를 양보했더니 또 B도 양보하래. C도 양보하고 D도 양보하고. 예. 맞습니다. CNA님 말씀대로 여자가 남자가 변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매너로서, 예의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호감을 갖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느끼기에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 변했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남성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에 가깝도록 나를 맞춰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연애하면서 그게 깨져야 된다고요. 그 깨져가면서 본 모습을 봤을 때, 아, 이런 사람이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내가 평생 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연애인 겁니다. 연애를 하려면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왜 좋아하는지, 그게 진짜 나인지. 오빠가 뭐가 좋아 그랬을 때, 저거 진짜가 내가 아닌데, 이 포인트를 좋아한다고 하면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호감으로 만나게끔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호감이 무너지면은 호감이 무너짐과 동시에 쌓아왔던 정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올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진실된 나를 봤는데 정말 싫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욕심이 나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너무 외모가 이뻐. 와, 나는 이런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데, 외모로서는 내가 이건 최고야.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외모를 갖고 있는 여자를 딱 만났을 때, 나 이 외모 때문에 다른 거를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럼 포기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저도 그랬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여성을 딱 만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냥, 입 벌리고 감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 이쁜 여자는 내가 감당을 못 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이제 연애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굳이 제가